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문화 강의를 맡은 배인영입니다. 자, 2017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고3 여러분. 자, 우리 지금 겨울방학 혹시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자, 겨울방학은요, 여러분이 이 수능시험 성적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벌써 1년도 안 남았죠? 이 시간에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1년도 안 남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학기가 시작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사 일정을 다 보낸 뒤에 논술, 수시하면 벌써 1년이 훌쩍 가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제대로 전략을 짜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수능에서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 경험을 겪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사회문화 강의에서는 이 2017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문화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 출제 경향과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겨울방학 사회문화 학습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수능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탐구 영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탐구 영역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탐구 영역 언제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에 치중을 해서 이 탐구 영역은 6월 모의고사 이후에 학습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2014년 이후부터는 탐구 영역에 대한 선택 과목의 수가 2과목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3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다든지 4과목에서 3과목을 선택한다든지의 그런 선택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는 그 2가지의 영역, 탐구 영역 모두가 다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과목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겠죠. 자, 그리고 올해 이제 2016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굉장히 특이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탐구 영역이 총 10가지인데 이 10과목 중에서 6과목이 50점 만점을 맞아야지만 1등급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다는 건 우리가 한 문제만 틀려도 바로 등급이 2등급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탐구 영역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이 입시에서 고배를 마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따라서 우리 국영수와 마찬가지로 탐구 영역에도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여러분의 입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한국사 필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한국사가 필수로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량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017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서 사회문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문화는 어떤 과목인지 출제 경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는 어떤 과목일까요? 자, 사회문화 하면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과목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구성하는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목이 바로 사회문화인데요. 그럼 사회문화에서 가장 강점은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라는 거죠. 이 점 때문에 이 공부 양도 굉장히 적고요. 친숙하다는 점으로 인해서 2016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요. 50% 이상의 그 수험생들이 이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사회문화 과목. 자, 그러면 이 사회문화 과목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총 단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회문화는 총 6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이 1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 대한 그 단원이에요. 이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이 가장 수능에서 1번 문제로 출제가 되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자, 2단원을 보시면 개인과 사회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개인과 사회구조는 개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지위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위에 해당하는 역할과 역할 갈등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개인이 중요한가, 사회가 더 중요한가, 이 보는 관점과, 그리고 각각 사회 안에 속해 있는 집단과 조직, 그리고 관료제, 탈관료제 같은 여러 가지 집단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3단원을 보시면요. 자, 3단원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성되어 있는 문화와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보는 관점과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4단원으로 가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계층이 나뉘어져 있죠. 이 각각의 계층과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 5단원을 보시면요. 자, 5단원에는 사회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소의 제도들, 결혼, 교육, 대중매체, 종교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자, 6단원을 보시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이 사회 변동 그 이론, 그리고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까지 이 여러 가지의 사회 현상들, 변동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까지의 이 우리 단원별 구성을 봤으면 이 단원별 구성에서 이 2007년 교육과정과 2009년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보시면요. 2007년 교육과정과는 2009년 교육과정이 달라진 점이 첫 번째로 1단원에서는 교환이론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자, 교환이론은요, 사회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는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거시와 미시, 그리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교환이론 4가지를 배웠었는데, 이제 교환이론이 삭제됐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단원에서는 이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이 삭제가 됐고, 3단원에서는 문화의 속성 부분이 이전과는 달리 그 중요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자, 4단원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자,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 가족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도 축소되었습니다. 자, 6단원에서는 도시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도시화 부분은 한국지리 부분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 6단원에서 더 이상 다루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새로 추가된 부분들은 없고요. 자,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삭제됐거나 더 그 중요도가 축소된 부분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알고 갈 수 있어요. 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이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0% 이상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3분의 1이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새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문화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덜어지거나 축소됐기 때문에 재수생들에게도 좀 더 유리한 과목이 아닐까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2016년 수능과 EBS 이 교재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전년도 수능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보시죠. 보시면 이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EBS 교재가 연계가 돼 있고요. 각각의 단원이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번부터 9번까지 보시면은 6, 7, 8, 9를 제외한 10번만 연계가 되었고요. 자, 11번부터 보시면 자, 11번부터는 14번을 제외하고선 EBS 교재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6번부터 볼게요. 자, 16번부터는 모두 EBS 교재와 연계돼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EBS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 중요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2016년 수능 사회문화 시험에서 각 단원별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그 출제 비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1단원 아까 어떤 단원이었죠? 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에 대한 단원이었죠. 이 1단원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2단원 개인과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단원에서는 문화와 사회 파트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4단원 사회 계층과 불평등에서도 4문제, 그리고 5단원 일상생활과 사회구조에서도 사회제도에서도 2문제, 자 6단원 현대사회와 변동 사회변동 문제에서도 2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점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총 4문제가 각각 출제가 되었죠. 그렇다는 건 이 앞단원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5단원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도 이 사회를 보는 관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엔 1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는 건 1단원에서 총 5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앞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해야 되는 학습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총 2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연계가 돼 있죠. 70%의 연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우리는 연계 교재가 2가지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두 교재가 연계가 되고 있는데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도 아까 표에서 비교해 봤듯이 수능 완성에서 훨씬 더 이 연계된 비중이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수능 완성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실제로는 어떻게 수능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보시면은 우리 2016년 수능 사회문화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이 문제는요. 1단원에 관련된 문제예요. 1단원에서 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억 지문을 보시면 자, 고등학생의 건전한 인성 형성과 봉사활동의 관계를 연구하기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를 잘 보시면요. 이 인성 형성, 봉사활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는 지문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다음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 보세요. 자, 지문을 보시면 연구 목적을 똑같이 보세요.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똑같이 분석하고 있죠. 이렇게 지문이 똑같이 활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기 선지도 아까 수능 선지와 비슷하게 동일한 개념들을 묻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지문의 연계 내용과 보기 내용이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자, 2016년 수능 사회문화 10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중매체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대중매체를 그래프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수능 완성에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2015년 수능 완성 142쪽 18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 18번 문제. 자, 수능 완성 18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그래프가 똑같이 활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수능에서는 조금 더 그 내용이 추가가 돼서 변형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림 자료가 유사하게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EBS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그림이나 도표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도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첫 번째, 지문이 제대로 분석이 되는지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표와 그림 문제도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 수능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서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선택하는 친구들이 제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또는 하소연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2달, 3달 공부를 했는데 개념 너무 쉬워요. 아는 거 정말 금방 학습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2등급 이상을 넘어가질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2등급 이상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굉장히 쉽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마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급을 가를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자, 도표와 통계, 그래프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도표 분석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2016년 수능에서도 이 도표 분석하는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15번과 20번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그럼 어떤 문제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2016학년도 이 수능 사회문화 15번 문제인데요. 자, 잘 보시면은 이 문제는 4단원에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 사회보장제도는 간단한 개념만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가나다를 분석하는 건 개념 확인 문제고요. 그 다음 밑에 표가 보이죠. 이 표를 분석하는 스킬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이전까지의 수능, 2015년 수능과 2016년 6월, 9월 대비 모의고사만 해도 주로 어렵게 나왔던 그 도표 문제는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올해에는 오히려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답률이 낮았던 43%의 정답률을 기록했던 우리 20번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굉장히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고 나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선택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표분석 문제로서 꾸준하게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이 표분석 문제를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사칙연산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기출문제 분석과 연계 교재에 대한 연습으로 우리가 오답률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문화 과목에 대한 설명과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회문화 과목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먼저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선생님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공부를 해야 하는 방법과 그리고 선생님이 이 가장 1년 동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모의고사들을 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겨울방학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초 개념 다지기예요. 그래서 이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게 겨울방학에는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될 거고요. 자, 이 기초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3월 모의고사를 보면 본인의 겨울방학 때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지가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쳤죠. 이 3월 모의고사를 친 이후에 이 6월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전까지 학습한 개념들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부족한 부분과 출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시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기에는 수능 특강 있죠? 연계 교재, 수능 특강을 함께 병행해서 연습 교재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월 모의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한국사 선생님도 이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그 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6월부터 9월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EBS 수능 완성 교재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다루지 않았던 심화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선생님이 아까 이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말씀드린 적 있죠? 자, 이 도표와 그래프에 대한 자료 분석, 그리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9월 모의평가. 자, 이 9월 모의평가는요, 이 내가 수능을 진짜 미리 한번 쳐본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9월 모의평가를 내가 실제로 수능을 보듯이 이렇게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남은 시간은 내가 기출문제와 그리고 그동안 학습했던 교재를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9월 모의평가 이후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점이냐면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서 이 교재 저 교재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보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겨울방학부터 9월까지 꾸준히 학습했던 그런 교재들을 잘 모아 놓으셨다가 내가 가장 중요했던, 내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하시고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능까지 최종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EBS 연계와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자, 많은 학생이 EBS 교재에 대해서 이 연계의 비중과 그 중요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EBS 교재를 학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70% 이상이 이 연계가 되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듯이 이 EBS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그리고 이 보기에서 사용되는 그래프, 도표, 그림 자료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림 자료의 유사성은 높지만 오히려 실제로 출제되는 개념과 선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 표현들이 훨씬 더 그 정확도가 높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EBS 교재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 우리 수능 9월부터 이제 수능 전까지 EBS 변형 문제 또는 EBS 분석 교재 같은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현혹되기보다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겨울방학 사회문화 학습에서 가장 중점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겨울방학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 학습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 이 사회학적 개념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렸을 때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 본 적 있나요? 거기 보면 이 코난이 탐정이죠. 어떻게 이 범인을 잡나요? 이 방 안에 뭐 여러 가지 단서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가지고 너는 범인이야 라고 이 범인을 잡지 않나요?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사회문화 1단원에 보시면 사회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회를 보는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자, 기능론 하면 똑같이 항상 출제가 되는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안정, 통합, 그리고 상호 의존. 그리고 갈등론 하면 또 똑같이 나오는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우리 투쟁, 개혁, 그 다음에 피지배 계급, 계급과 같은 억압, 착취 같은 동일한 개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키워드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학습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실력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 2017 학년도의 수능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사회문화의 과목의 특성이랑 사회문화의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겨울방학을 통해서 우리 이 1년 동안 아직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죠? 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바른 선택 그리고 빠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더 높이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 복싱에서 럭키펀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말 그대로 되게 운이 좋게 얻어 걸린 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실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강한 그 상대방 그리고 챔피언을 쓰러뜨리는 그런 펀치를 말하는데요. 자, 이 럭키펀치는 과연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걸까요? 선생님이 만화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럭키펀치란 없다.
굉장히 운이 좋게 맞았더라도 그 펀치는 수만 번, 수천 번 연습을 통해서 얻어진 주먹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운이란 그 주먹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서도 이런 럭키 펀치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무런 바탕도 없이 내가 노력한 것도 없이 욕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의 끝없는 노력과 그리고 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결과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7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럭키 펀치를 낼 수 있는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